네, 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농림 지역이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농림 지역을 가장 선호하지 않죠. 비선호하는 지역인데 가능하면은 이제 도시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용도 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농지연금을 생각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한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그 안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준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농지연금을 통해서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미리미리 불입을 하지 않아도 농지연금은 5년의 농사 경력, 영농 경력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매로 농지를 싸게 샀을 때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지를 반값 이하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 반값 이하로 만약에 사게 된다면 농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을 후에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연금 수령액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반값 이하로 받는 그거는 당연히 좋죠. 근데 당연히 좋은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도 굉장히 무시 못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자본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자기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연금 제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돈을 불입을 해야 되는 건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농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이 보유 그냥 5년 후 5년이나 2년 동안 보유할 동안에 이 부담만 없애면 그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회원님과 함께 뭐 30%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략적으로는 30에서 한 40% 사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연금을 받아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가 지나면 자기 자본이 이제 회수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농지연금 제도나 토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농지연금을 알게 됐지만 토지 클래스만으로도 사실은 수백만 원의 강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디테일한 다양한 분야의 토지 지식을 알 필요는 없을 것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정도만라도 필수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지 경매는 당연히 뭔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찰이 많이 되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고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입찰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경매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경작협의를 자기가 온전히 100% 경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작협의를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임장에서는 또 뭘 봐야 되는지, 자기 자본 없이 하는 방법이 정말로 가능한지, 이런 가격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틀간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17일 월화인데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1일차 때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 아까 그 토지 공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특강을 합니다. 이때 이제 농지연금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무자본으로 월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토지 공부 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 그 안에 경작협의를 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농업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서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2일차 때 12월 17일은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보면서 어떻게 분석을 해가고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있는 농지인지를 어떻게 파악해가 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지연금용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만 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분석이나 낙찰 사례, 예상연금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현재 경매 시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 이 물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같이 그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괜찮다 그러면은 농지를 추천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농림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농림지역이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시지역을 또 세분화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3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용적률이 높은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폐율이 2배가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우리는 이 농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농업 경영이 제일 원칙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지연금의 어떤 인기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렇지만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농지나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제한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한 조건에서 어떤 토지의 제한 조건이 걸려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농지가 바로 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 안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농림지역은 농업 경영이 제1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잘 경지정리가 된 그런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고 농업보호구역은 이런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라든가 수질 보존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실제로 농사짓기도 편리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 입장에서도 농사를 상대적으로 쉽게 대규모로 기계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작 협의를 하는 관점에서도 조금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렇다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농지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림지역이 좋은 이유를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농업 경영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농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개발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장점은 만약에 우리가 농지연금 목적이라고 한다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 제도에 해당할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작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경지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임로는 보통은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연금이라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투기 수요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물론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시에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택지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이 농림지역, 진흥구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력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회원님과 함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한번 낙찰받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지난 거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되는 감정가를 34%까지 떨어졌는데 19명이 응찰을 해서 50%인 3억이 낙찰받았던 이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은행 감정가가 5억 5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과 동시에 2억 5천만 원이 이득이 잡힌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에 신청할 때 감정가의 100%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 이양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도 2억 5천만 원의 이득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긴 이런 농지이고 양옆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도로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실제로도 농사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작 협의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그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 녹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었죠. 그래서 매년 한 6% 정도씩은 공시가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감정가가 5억 5천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매년 3,300만 원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 상승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지금 낙찰 받으신 저 회원님은 영농 경력을 경작 협의 잘 해서 잘 쌓아가고 계시고 이제는 이제 경영 이양형으로 농지연금에 신청하면서 연금을 굉장히 큰 액수를 지금 이게 현재 기준으로 5억 5천이기 때문에 5년을 기다린다면 이게 한 7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연금을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림지역이 왜 농지연금을 선택할 때 중요한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